법정 시한을 이틀이나 넘기며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이 극적 타결됐습니다. 실리와 명분을 주고받았다는 평가 속에 각 당별 이해득실은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3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참 다행이다. 국민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언론인으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 대변인님께. 이게 여야가 다툼이 있었을 때 여당이 조금은 협상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분명히 일각에서는 있긴 했습니다. 좀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여소야대라는 상황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첫 예산안이죠. 그다음에 사람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공무원 충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일자리를 그러니까 그 공무원 충원이 단순히 이제 일자리 문제가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 고용이 낮은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접근했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지원 문제였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수당, 그다음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강화시키는 문제 이제 네. 등인데. 사실은 특히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일자리 문제에 관련해서 절반으로 이제 낮춰야 된다는 네.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정부 소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을 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예. 공약 이런 것들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원칙을 견지하면서 실리를 채택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굉장히 지난한 협상의 과정이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어쨌든 그 공약 같이 그 대선 공약을 했던 내용까지 놓고 이제 그 당시 국민의당 공약이 이러이러한 내용이었고 우리 당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이런 거니까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원장이 매우 이제 좀 섬세하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오늘 이제 그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패싱 이야기도 나왔고요. 좀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여소야대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예. 우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여대 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실질적으로 캐스팅 보트라고 이야기는 국민의당의 위력을 좀 보게 됐고요. 예. 실제로 그런 이야기 실제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실제로 물밑 합의가 있는지 중대선거군제라든지 개헌을 예. 그러니까 예산 외적인 다른 요소의 합의를 가지고 과연 예산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예. 실제로 그런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따른 어떤 예산을 이렇게 어떤 원리 원칙이 아니라 어떤 절충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아까 여소야대라 그랬지만 그 반대로 여대 야소의 어떤 그 위력을 절감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김철근 대변인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대 야소라는 이 한국당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대 야수죠. 여대 야수. 현재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소야대. 여소야대가 맞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여소야대라는 게 뭐냐면 힘을 합친다는 지금은 민주당이 121석이고요. 예. 좀 자유한국당이 116석인 상황이고 저희가 40석이기 예. 때문에 여당이 지금 의석수가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여대 야소. 원래는 여소야대가 맞는데 예. 이제 말씀하시는 건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같이 힘을 합치기 때문에 여대 야소로 우리는 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내용이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이 주장한 것이 관철이 예. 안 됐잖아요. 관철이 안 되고 다 조정도 협상이 됐던 사안인데 이건 누구의 일방적인 승리도 아니고 정말로 물론 각 당과 정책에 따라서 입장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이나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 국회라는 곳이 합의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타협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70대 30, 60대 40이 아니고 51대 49, 그 51이 되려고 하는 그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당이 제3정당으로서 상당히 이번에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고 끊임없이 양당한테 요구하고 그래서
그 합의를 이끌어낸 측면이 좀 많았다, 예. 강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하고 같은 편이 아니어서 마치 여대 야소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고 예. 그렇다고 민주당하고 뭐 똑같은 안을 같이 그대로 합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각각 삼각 정립해서 각자의 안을 내놓고 타협하고 양보안을 만들어낸 거라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김동철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 예산안에서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실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으로써 뭐 SOC 예산이나 고속철도 이야기도 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약속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분명히 이것 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뭐 논의를 해볼 예, 수 있다 이 논의죠. 정도. 논의 예. 어차피 이제 예산안이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개헌 특위가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슈 자체가 어쨌든 올 말 내년 초에는 개헌에 대한 입장이 두드러지게 논의가 되는 거죠. 지금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랑 분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미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공약대로 지방선거와 개헌은 연동해서 이제 투표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당연히 이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국민의당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이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예. 뭐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논의의 출발 지점이 있다라는 것에 인식을 공유했다는 거지 무슨 이번 예산안의 처리와 연계해서 입장이 정해졌다라고 보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산안이 좀 타결이 됐고 이제 오늘 오후에 본회의 표결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자유한국당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 분위기는 이 뭐 대안 없는 포퓰리즘적인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 다만 어떤 수의 열세 때문에 아마 유보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반대를 하는 것인데 예. 그와 같은 의사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내 분위기는 사실은 뭐 그리 썩 좋은 편 아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 어떤 합리적인 의견이 견해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제가 갔었는데 예, 예.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전환이 되고 나서 내부에서 뭐 사퇴를 이제 곧 앞둔 사람이니까 뭐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반발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 아마 그 협상에 임하는 원내대표의 어려움은 좀 있을 거고요. 예. 그와 더불어 그 의원들의 생각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고 유보라는 의미도 사실은 반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들의 그 결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만약에 의원들의 결의가 반대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결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유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사실 반대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민의당이 합의를 해서 본회의 뭔가 통과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본회의는 저는 통과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물론 이제 그 요보라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예. 대략의 어떤 그 공감대는 형성된 거였거든요. 특히 이제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매년 증가를 했어요. 예. 공무원 증가를 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 5년간 평균 공무원 증가 수가 7,519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이 5,662명. 최근 15년간이 7,341명 예. 정도 계속 증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올해 있잖아요. 올해는 8,7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증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원되기로 합의한 9,475명은 올해보다 한 700명 정도 더 증가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원래 민주당이 요구했던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요구했던 12,221명에서 상당히 많이 깎인 숫자죠. 한 3,000명 정도가 깎인 거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던 대략 한 6,000명에서 6,500명 수준에서 좀 상당히 좀 올라간 이런 정도의 절충안으로 되는 건데 사실 국회라는 게 한쪽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기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측면에서 접점을 찾아서
합의를 했다는 거고요. 저는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은 예. 사실 경제와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예. 반대를 했고 예년 수준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여야가 있고 그다음에 각 그 정치 세력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면 예. 법정 시한 안이나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방이 하나가 꺾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상당 부분 그 합의점을 찾아내는 데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그 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 3조 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가가 기업한테 직접 바로 그 보조해주는 예. 이 부분을 부대 의견을 많이 달아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안 되도록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3조 원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예. 내에서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수당, 아동수당 부분도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대를 했고 예. 시행 시기도 상당히 늦추자고 했지만 저희는 저희의 그 복지 원칙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라고 그래서 예.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 복지 부분을 상당 부분 삭감을 하고 오히려 그 노인수당 같은 경우는 25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은 저희 네. 주장은 예를 들면 하위 70% 중에 50%까지는 27만 5천 원, 그다음에 51% 70% 구간까지는 22만 5천 원으로 차등을 좀 해서 예. 보다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주장도 했지만 결국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관철이 안 됐고요. 아동수당도 저희는 0세부터 만 11세까지 좀 지금 5세까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11세까지 늘려보자 했지만 재정의 형편상 도저히 늘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주자는 것을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100%다 주자는 것을 저희는 상위 20%는 빼고 예. 80%한테 집중을 하고 그러면 만 5세가 아니라 만 6세까지로 늘려보자 이런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지금 잘 짚어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9,475명이라는 공무원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걸 들었을 때 일반 국민들은 엄청 많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증가고요. 증가되는 네. 예, 그 증가율에 비하면 사실 뭐 그렇게까지 훌쩍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5년 동안 17만 명이 넘는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교하면 조금은 이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안전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생명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예.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충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늘어나는 일자리가 교사, 경찰, 집배원, 해경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조금 이제 미흡하지만 좀 늘어나는 건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제 임기 안에 그러니까 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려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예. 것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지금 이제 그 아동수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가 저희 오랫동안 논쟁의 중요한 하두였던 예. 거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선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위 90%면 예. 10%를 분리시켜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체 이제 소득 수준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거기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분들을 더 돕자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걸 어떻게 구분해내느냐라는 예. 점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구분시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덜 가난하기 때문에 더 부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시락 문제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예. 또는 시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9월 달로 늦췄는데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4월 달을 받던 거를 몇 개월 늦췄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표를 준다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표를 안 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한 것, 공약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 이제 다행히도 누리 예산 같은 경우가 이제 원안대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도 정부 원안대로 됐다는 점은 그나마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 여야 간의 합의로 통해서 됐다라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야당에서 예. 유보 안을 이제 두 개에 대해서 유보 네.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잠정 합의를 했는데 이 잠정 합의라는 건 사실은 여야에서 원내대표가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합의됐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의총에서 논란이 됐고 오늘 9시 반에 회의 결과가 아직 뭐 저희가 확인은 못했지만 예. 매우 유감스러운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예산 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도 두 번째인데 저는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투표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원내대표가 사실은 여야 합의해서 된 사안이 의총에서 부결되고 또는 뭐 책임져야 된다, 뭐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면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후에도 합의하는 내용이 의총에서 뒤집힌다.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책임 있는 그 당을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 건데 예. 나머지 협상 창구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불안한 협상 창구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강제적 권고로 해서 뭐 협상 결과를 반대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예. 적어도 이 부분은 자유투표로 가야 되는 것이 그 협상에 대한 다른 야당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알겠습니다. 신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웃고는 있는데 이 예. 대변인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인사청문회 전국을 거치면서 예, 예. 사실 한국당이 제1야당이긴 하지만 그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느끼긴 했는데 이번 예산안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한국당이 생각보다 예산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뭐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예. 저희들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사실은 지난 뭐 다륙전국 이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 이제 서서히 보수, 즉 우리 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시점을 본다면 예. 지금은 갈수록 나아지는 단계지 뭐 못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예산 전국이나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야당이 뭐 물론 이제 뭐 과연 그렇다면 뭐 항상 주장하는 양쪽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럼 최선의 것이냐? 예.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의 문제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원칙이 없는 가운데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가운데가 절충이 되는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잘 해왔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이 어떤 타협이나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의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캐스팅 보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단지 수치보다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왜 문제가 되느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가장 진입장벽과 진출장벽이 큰 곳입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이거 뭐 노동 유연성과 관련돼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벽이 가장 큰 곳이죠. 즉 쉽게 얘기하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고 가장 나오기 어려운 것을 이렇게 쉽게 늘릴 수가 있는가. 실질적인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똑같은 이론에서 보면 그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복지들은 한번 올리고 나면 내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많이 성장이 됐다고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이 돼 있느냐? 이것을 만약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 책임 어디로 가게 되냐면 미래 세대 가게 돼 있습니다. 예. 망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국가 성장 기조에 맞게 예. 적정한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하면서 공무원 정원도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없이 어려우니까 보편적 복지를 기본적으로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안 맞는 이야기를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이야기는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좀 맞춤형 질문을 근데 하나.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30초 같은데 왜냐하면 마치 저희가 그 민주당하고 그 이면에 무슨 합의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은 예산인 거고요. 개혁입법은 개혁입법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예산안이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할 거고 그게 부족하면 또 임시국회도 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요. 예. 사실 이게 개헌 정국과 개헌의 핵심은 그 권력구조 문제하고요. 그 권력구조 문제에 뒤따르는 게 바로
선거구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제하고 소선거구제, 그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하고는 중대선거구제, 민심 그대로의 그 선거구제로 개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반드시 논의하고 합의를 만들어내야 될 사안이지 이 예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준다? 그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걸 갖고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 예산안이 끝난 이후에 선거구제가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구제로 개편돼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다. 예. 그것은 예산과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는 건데 예. 마치 이면 합의 때문에 뭔가 통과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안철수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김철근 대변인께 여쭐 거라고 예상을 하셨겠지만 제가 김 대변인님께 한번 김현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출마할 당시에 네. 안철수 대표가 그 컨벤션 효과 얘기했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 뭐 특단의 방안들을 강구하겠다. 예. 그리고 존재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현재 지지율로 보면 그렇게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른정당하고 정책 연대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3당 체제로 가야지만 그나마 승산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건 어찌 보면 탈호남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은 바른정당하고 다른 점은 바른정당은 탄핵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이제 친박이냐 뭐 내지는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예. 이걸 놓고 이제 바른정당이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좀 지나가지고 대선 전국에서 또 이제 이합 집산이 되고 또 2차에 걸쳐서 이합 집산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근데 적어도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고 형성된 당인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 당대표가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이랑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정당이 그때그때 지도부의 판단 또는 당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큰 선거를 앞두고 합당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또는 정책적 연대를 하거나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하려고 하는 통합 논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룹이 있고 반면 호남에 기반을 둔 주요한 그 이제 당내의 소위 이제 대선 후보나 예. 아니 당대표 주자였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를 극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 100일을 맞아서도 그것이 고스란히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드러났고 안철수 대표는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이런 형국에서 과연 국민의당이 온전하게 그 이제 질서 있게 통합을 하든 아니면은 홀로서기를 하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앙금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네. 100일 동안에 안철수 대표가 그닥 좋은 점수, 그다음 좋은 평가는 받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봐야 할 텐데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거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그 100일 평가를 다른 당에 또 드리면 안 되는데 다른 당도 한번 더 해야 될 것 다음에 같은데요. 오셔서 예. 꼭 저희가 한번 한 말씀만 딱 드리면요. 언론 주목도가 높아졌고 짧게 그다음에 정말 짧게. 집권 초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지지도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네. 저는 100일의 안 대표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